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이슈타파는 울산의 교통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울산의 교통 문제가 광역시급치고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단 말이죠.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울산시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도로나 철도 문제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울산의 도로망과 철도망을 놓고 시간이 허용하는 데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울산의 모든 이슈를 꿰차고 있는 울산매일 김진영 논설실장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울산시 광역시 규모에 맞지 않은 울산이 많이 미흡한 광역교통체제 현실을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는데 늦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바꿔나가려는 조짐이 있어요. 예, 조금씩 뭔가 새로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특히 네. 이번 주에 기재부에서 울산, 양산, 부산을 잇는 광역철도, 이 광역철도를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예. 기재부가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망이 좀 밝습니다. 예. 이와 함께 울산 김해간 고속도로, 그리고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망, 가장 시급한 울산의 트램 문제, 예.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고 울산을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로망입니다. 예, 광역철도를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만 했다는 것도 큰 뉴스예요. 네네. 자, 도시철도 문제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철도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2차 중간 점검 회의를 열었거든요. 이번 예. 주에 열었거든요. 이 회의에서 경제성을 확정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재정평가, 예.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요. 예. 이게 한 다음 달쯤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는데 예. 사실 울산의 도시철도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들어올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고요. 1997년에 울산이 광역시 성격 이후에 광역시 가운데 지하철이 없는 광역시는 울산밖에 없으니까 예.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됐는데 예. 번번이 사업을 유보했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이 자체의 트램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지방 재정 자체가 건설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예. 사업을 시작하는 즉시 국비 지원이 있다 해도 지방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예.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전국 광역시 그리고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 가운데 도시철도가 없는 유일한 도시. 예. 이것이 바로 울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울산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부자도시 맞나 너거 지하철도 없는데 라는 이런 비아냥도 하고요. 예. 또 광역시 울산의 부끄러운 자랑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울산의 젊은이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이제 트램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트램이고요. 예. 이 트램은 울산시의 도시철도 사업, 그것을 이제 지하철의 대안이었죠. 예. 울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는 것도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울산 시민들의 이동권이 확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수소 트램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이 수소 트램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고요. 또 노면 전차로 불리는 트램 자체는 오염 물질이 배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예. 수소 트램을 할 경우에는 이게 전혀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이고 지하철보다 건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트램 지붕에 수소 전지를 장착할 경우에는 10분 충전으로 한 200km를 싹 달릴 수 있어서 경제력이 굉장히 배가 된다고 합니다. 예. 세계 최초의 수소 트램 도시로 울산이 늦었지만은 만약에 한다면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를 맞은 셈입니다. 예. 특히 정부는 울산의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위상, 기여도를 감안해서 수소 트램 건설과 함께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 그리고 울산 김해간 고속도로 이런 개설들을 울산권 광역교통망 구축 자체를 하나로 큰 예. 틀로 보서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 큰 변수가 없는 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진행될 것인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예. 예. 재정적인 문제인데 이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울산이 이제 수소도시니까 수소 트램을 도입한다. 세계 최초죠? 네네. 예. 세계 최초. 근데 이렇게 좋은 그 수소라는 걸 알면서도 다른 도시들은 왜 수소 생각을 못 했을까요? 기술력의 문제가 있고 기술력이. 예, 기술력의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와 관련된 현대자동차가 예. 수소와 전기를 결합한 자동차를 먼저 만든 선도된 도시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좀 앞서가는 도시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유럽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트램을 여러 번 타봤는데 뭐 도시가 폼도 나고요. 또 지하철처럼 계단을 힘들게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고 이런 트램을 세계 최초로 수소로 운행한다는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깐깐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트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역의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늦었습니다만 수소 트램 이거 잘 되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교통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해 보죠. 예, 다른 교통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가덕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망 확충 이게 지금 굉장히 울산시에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시는 2029년에 개항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 이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울산 김해간 고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이 추진 중인 연결도로하고 이런 부분이 연계될 경우에는 울산 도심에서 1시간 초중반대에 가덕 신공항까지 접근이 가능하다. 예. 이게 지금 계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울산과 김해를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울주군 서생면 일원에서 경남 김해 진례를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 예. 이것을 이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장 한 60km 정도 되고요. 4차선의 도로고 예. 또 울산과 김해 고속도로를 통해서 예. 경남에서 오는 도로하고 연결해가지고 경남의 서부권과도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자, 김 이사께서 이제 국토교통부 차관 수준으로 지금 공부를 해오신 것 같은데 저 오늘 이거 처음 듣기 때문에 서생면 일원에서 김해 진례를 연결하는 도로가 계획되고 있어요? 네네. 그런 얘기 또 처음 듣습니다. 근데 네. 이게 예. 이제 우리 울산에서 가덕 신공항으로 가는 도로를 아하.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이거 네,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근데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 도로를 잘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예. 경남도 어차피 가덕도로 들어가는 도로를 땄기 때문에 예. 단독적으로 울산에서 가덕까지 가는 직행 고속도로를 닦는 것보다는 예.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예. 울산에 이제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계획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도 여기저기서 계획이 많아서 좀 헷갈리거든요. 아주 여러 곳이 있던데요. 네, 울산을 중심으로 하는 고속도로 개설 계획은 네. 일단 울산 양산 고속도로, 또 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울산 창원 고속도로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울산에서 추진하는 울산 김해 고속도로 이게 예. 새롭게 추진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 도로가 울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앞선 두 개의 고속도로보다 울산 김해 고속도로 개설이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울산 양산, 울산 창원, 울산 김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울산 김해 고속도로는 울산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고 예. 나머지는 경남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울산 김해 고속도로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 울산 김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대피로 성격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생에서 웅촌도로 예. 이 원활한 대피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원전 대피로 같은 경우에는 북쪽으로 통하거나 남쪽으로 통하는 도로는 있는데 동서로 통하는 도로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방이 안 된단 그게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울산 김해 고속도로의 시점 자체가 서생면이기 때문에 예. 서생에서 온양 IC 일원을 지나서 웅촌 방면으로 뻗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시는 울산 김해 고속도로가 국토교통부의 6차 국지도 건설 계획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여기에 포함되어야만 여러 예산이 반영되고 구체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서생 웅촌도로와 비슷한 노선인 만큼 타당성이 일부 확보되어 있고 특히 원전 대피로 성격이라는 어떤 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걸 고속도로로 건설하는데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울산의 동서고속도로의 축 자체가 도심과 언양을 연결하는 울산고속도로
또 함양 울산 고속도로 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울산 김해 고속도로를 통해서 울산과 서부 경남권을 연결하는 동서축을 확장하는 거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옛날에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활주로 역할을 하는 그런 도로들이 더러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통도사 가다 보면 예, 그렇죠. 예. 지금 없어졌으면. 근데 이제 우리도 여기서 원전 대피로 조금 기분 나쁜 얘기인데 원전 대피로 그런데 반대로 필요합니다. 기능도 네. 예, 예. 이제 울산 김해 고속도로가 열리면 가덕 신공항 접근성도 좋아질 것 같아요. 상당히 좋아집니다. 네. 이 핵심이 신공항 접근도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울산시가 울산 김해 고속도로 개설이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바로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도로망으로는 가덕 신공항까지 접근하려면 정체가 심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 뒤에 예. 또 부산의 도심을 지나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상황들을 그렇죠. 만납니다. 예. 그러나 울산 김해 고속도로가 개설될 경우에는 울산 도심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는 고속도로망을 이용해서 쭉 가버리죠. 바로 이어집니다. 예. 그래서 빨리 달리면은 1시간 돼도 접근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울산 김해 고속도로 예상 노선 자체가 경부 고속도로 그리고 부산 외곽순환도로 남해 고속도로 등과 부분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예. 또 울산 도심에서 울산 김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울산 부산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동해서 온양 IC까지 간 뒤에 예. 울산 김해 고속도로를 타면 되거든요. 예. 이후에는 종점인 김해 진례까지 이동한 뒤에 남해 제3 고속 지선으로 갈아타서 진해 IC까지 이동할 수 있고 진해 IC에서는 가덕 신공항까지는 한 10km 정도를 그냥 다이렉트로 쭉 달리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예, 예. 경남은 진해 IC에서 가덕 신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을 자기들도 굉장히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울산과 경남이 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도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역단체 이제 두 곳 이상이 이제 더, 동의를 하고 힘을 보태면 좋다 이 말인데. 네. 그럼 경남과 부산?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경남과 울산. 아, 울산. 예, 경남과 예. 울산이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예. 공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네. 자, 울산 김해 고속도로 말고요. 또 다른 교통망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다른 도로망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많지만 당장 시행 가능성은 낮지만 울산시는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도로망, 예. 아니면 철도망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가칭 울산 전주 고속철도 개설 사업 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남북 방면에 비해서 극히 열악한 동서교통망, 동서철도망 이것을 확충해서 영호남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동반 성장 이 부분을 꾀한다는 게 울산시의 구상입니다. 예, 예. 정부의 상위 계획 반영이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죠. 구체적으로는 많이 안 나왔거든요. 안 근데 나왔구나. 지금은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 어떤 그렇습니까? 이야기냐면 어떤 정도? 이 고속철도 문제 자체가 울산에서 지난달 열렸던 그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 있거든요. 예. 여기서 울산시가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울산시가 제기했어요. 네, 울산시가 제기했습니다. 근거는 네. 영호남의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 예. 그리고 울산 전주 고속철도 개설이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예. 울산에서 호남으로 이동하는 노선은 남해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강주 대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 예. 이것 말고는 사실 울산은 없거든요. 네. 없기 때문에 차량으로 강주까지 한 3시간 30분 이상 이동이 소요가 되고 네. 또 한 2026년에 지금 개통 예정인 울산 함양간 고속도로 이 전 구간이 개통된다 해도 그나마 이동 시간 자체는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호남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울산에서 호남 쪽으로 뭐 전주라든지 광주로 이동하는 어떤 철도망 이건 예.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예. 울산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왔었고 뭐 당장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은 지금 이제 광주 가는 고속버스가 하루에 한 6번 정도 운행을 하던데요. 주말 빼고는 승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고속철도가 생기면 전라북도를 지나게 될 테니까 익산, 전주, 광주 이렇게 쭉 순천 이런 데 이어지니까 언젠가는 이게 이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예를 들어 기차를 타고 예. 우리가 전주나 강주를 가려고 하면 예. 대전까지 가서
아니면 다시 천안까지 가서 천안아산까지 가서 다시 내려가고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울산에서 전주로 가는 광역철도라든지 울산에서 광주로 가는 광역철도가 있을 경우에 예. 울산 손님들만 싣고 광주에 가서 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중간 역마다 다 손님들이 타는 것이고 이 또 그 서부 경남의 그 많은 승객들이 전라도 쪽, 호남 쪽하고 교류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성 측면에서는 단순하게 울산과 호남을 연결한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네네. 최근에 이제 울산 내부의 도로망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양, 범서, 다운도로 개설 같은 여러 도로들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숙제해 온 것이니까 쭉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울산의 그 서부권 시대를 잇는 도로망, 확충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거론되는데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언양에서 울산 시내로 오가는 이런 도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거론이 되거든요. 국도 24호선의 최전으로 언양 범서에서 시내 쪽으로 이동하는 부분. 우선은 경제성 부족으로 계획이 위반령됐던 국도 세 가지의 노선이 있습니다. 이 세 개 노선에 대해서 울산시가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 그리고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재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 세 개의 노선을 총 연장이 한 35km, 소요 사업비가 1조 8천억 원 정도에 달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언양 범서간 도로, 그리고 청양 범서간 도로, 그리고 국도와 국도를 잇는 국도의 지선 사업으로 웅촌 서생간 도로 이 세 개 노선입니다. 그 지금 설명 가운데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이제 세 번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그 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도로 건설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다 계획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다 받습니다. 국토부에서 받아가지고 수요조사 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통과해야만 또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2025년 12월쯤에 최종 확정되는데요. 여기 일단 올라야만 비용을 국비를 어느 정도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요. 울산에서는 신청한 세 개 사업 중에 최고 현안 사업은 역시 국도 24호선을 우회하는 언양과 범서, 다운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사업인데요. 길이가 14.4km 정도 되고 총 사업비가 한 6,8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도 24호선 자체는 도심과 언양권을 잇는 유일한 도로로서 만성적인 정체를 겪고 있는 그런 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도 24호선 주변으로 선바이 공공주택지구라든지 또 뭐 태화강변 공공지구, 도심 융합특구, 또 KTX 역세권 도시개발지구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확장이나 개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뭐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도로들이 울산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설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걸 빚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영이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득 논리 등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 필요한가? 근데 사실 지금까지 철도와 도로는 물류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지역 산업 그리고 경제의 핵심 축인데요. 울산의 산업 성장과 인구 유출 등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울산의 현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나 의료나 문화 등 정주 인프라 부족 이런 부분들과 함께 주변 도시와의 사통팔달 교통망 이런 구축 이런 것들이 원활해지지 않는 것도 울산을 빠져나오고 울산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런 부분과 직결되고 또 울산이 미래 산업을 투자하고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또 대기업들이 울산에 뭔가 돈을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밑받침하는 도로망의 확충 이런 인프라의 구축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부가 여기에 눈을 뭐 다른 데로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울산에 집중을 해야만 대한민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보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많이 남아있지도 않는데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을 얘기해 봤고요. 당장 이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농소 외동구간 도로, 지금 바로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로망 사업은 진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얘기도 조금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추진하는 도로망을 보면은 울산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외곽 순환도로 건설. 예. 이게 상습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의 농소 외동 구간의 어떤 확장이나 새로운 건설, 국도 7호선의 청량 옥동 구간과 국도 14호선 울주 범서 경주 외동 구간 등 이런 부분들 중요한 도로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외곽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두서면 뭐 미호 JCT에서 북구 가대 쪽으로 이제 이해로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인데요. 이게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데 예. 올해 본격 착공 이후에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준공이 가능하도록 하나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 도로가 만약에 열린다면 미포 국가산업단지라든지 광역교통축인 경부고속도로라는 이런 거 갖고 직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울산 북구하고도 굉장히 경부고속도로가 빨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강동권의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 절감되겠네요. 네, 굉장히 이제 교통지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특히 동구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 동구권에 사는 시민들이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엄청나게 혁명적인 도로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도로들도 예. 대체로 지금 상당히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함양과 울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는 지금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데 예. 울산과 밀양을 연결하는 도로망은 이미 한참 전에 열렸는데 나머지는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망도 제때 빨리 건설된다면 예. 울산이 저 함양, 지리산 가는데 굉장히 혁명적인 도로망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울주군이 추진한 동서쪽 도로망, 언양에서 범서 우회도로, 또 뭐 삼남, 삼동, 온양, 뭐 서생 막 쭉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네. 울주 같은 경우에 넓잖아요. 예. 그리고 남북권에 있는 울주 주민들이 KTX 울산역으로 오는 도로, 네. 오는 이동수단, 예. 이런 부분들과 연결되는 도로망이거든요. 네. 이런 도로망들도 지금 사실은 거기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예. 이게 산이 막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도로를 뚫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울산시의 자체 예산만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국비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니까요. 지금 뭐 대충 들어봐도 사통팔탈 이렇게 쭉 뚫리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도로에 소요되는 비용이 울산 자체 도로만 해도 몇 조에 달하거든요. 예. 이런 도로망을 이제 울산이 한꺼번에 다 달라 이런 건 어렵지만 그렇죠. 연차적으로 하나씩 이뤄가야 되고요. 예. 도로 자체가 혈맥이고 울산이 산업 수도이자 수출 1번지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뭐 울산에 뭔가를 준다. 뭐 시혜성 어떤 예산을 나눠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울산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길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좀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에서도 울산시에서도 논리적 접근을 해가지고 정부를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설득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뭐 그림도 없이 도로와 철도를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저는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토교통부 차관급으로 세세하게 이제 취재해 주신 김진영 이사는 오죽할까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달라지고 있는 지역의 교통망 울산매일 김진영 논설실장과 꼼꼼하게 얘기해봤습니다. 김 이사님,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나은 얘기거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